오늘 소개해드릴 보드게임 주제는요, 바로 그림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임같이 명화를 주제로 한 건 아니고요. 명화를 주제로 한 것은 다음에 한번 알아볼까 하고요. 오늘 알아볼 것은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그려져 있는 그림들을 이용해서 하는 게임들만 몇 가지를 골라 보았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유명하다고 할 수도 있죠. 텔레스트레이션입니다. 텔레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 여러 카드를 가지고 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정답을 쓰고 한 번은 단어를 추측하고 한 번은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와 있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추측하는 낱말을 쓰고 또 그림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과 그 다음에 추측하는 내용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플레이 하는 거죠. 파티로도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임으로서는 거의 최강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학급에서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너무 어렵죠. 천상의 소리 이런 것들 너무 어렵죠. 네.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가장 그림 테마로 가장 유명한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텔레스트레이션스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임은 알펜지안입니다. 원래 롤앤라이트 게임은 여기서 뺐어요. 왜냐하면 롤앤라이트 그리는 게 전부 다 해당되는 거라서 여기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롤앤라이트 게임은 뺐는데 특히 그 중에서 요 한 가지만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롤앤라이트 게임 중에서 이렇게 그림을 다른 게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요거는 좀 더 그림판 같은 그림을 좀 그려야 되는 게임이라 요거는 하나는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를 굴려서 하나씩 골라가면서 여기 그려져 있는 산에다가 양도 그리고 집, 그다음에 철길, 그다음에 꽃 이렇게 하면서 한 편의 그림을 완성하는 거라서 알펜지안이라고 하는 게임은 하나 집어 넣었어요. 롤앤라이트 게임 중에서 이렇게 그림을 예쁘게 그려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펜지안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알아볼 게임은 픽처레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픽처레카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앞뒤판이 다른 9개의 판이 있습니다. 대충 딱 보면 아시겠죠? 네,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 9개의 판이 있는데요. 그림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앞뒤판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바닥에 깔고 해당되는 그림이나 낱말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카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걸 깔아 놓고요. 자, 이걸 먼저 찾는 거예요. 이걸 먼저 찾은 사람이 이걸 가져가서 점수를 얻습니다. 이런 거. 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에요. 네, 파인애플도 먼저 찾는 거고요. 만약에 없을 때는 요거 한 개를 돌리거나 뒤집거나 해서 좀 더 어렵게 바꿀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난이도가 너무 쉽다라고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어렵게 이런 영어 날카로운 것 해서 주사위를 굴려서 먼저 몇 가지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날카로운 거 찾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악기에 해당되는 거 찾아보자 해서 막 찾는 그런 게임이에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앉을 수 있는 것 좀 더 어려운 거예요. 빨간색은 조금 더 어려운 건데요. 앉을 수 있는 것 해서 조금 더 범위가 조금 넓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병 위에 앉을 수 있다는 병 골라도 돼요. 그래서 막 상대방을 설득시키면서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 수 있는 게임이에요. 네, 그래서 픽처레카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동기유발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소개를 많이 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네. 픽처레카라고 하는 게임도 그림을 이용하는 게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알아볼 게임은 자, 가짜 예술가 뉴욕에 가다 이런 게 게임이 있었죠. 오잉크사에서 나온 게임 중에서 이 드로잉 하는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 각자 이런 작은
판을 가지죠. 그래서 한 명은 정답을 적어서 주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에게는 나머지 한 명에게는 정답이 아닌 엉뚱한 걸 알려주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에게는 정답을 알려주는. 그리고 이 그림을 한 가지씩 그리죠. 여기 펜을 한 가지씩 들고서 그림을 그려가죠. 돌아가면서 이제 색깔 펜을 들고 하나씩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한 명 빼고 정답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정답을 맞게 그리는데 나머지 한 사람은 뭘 그리는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이런 거죠. 이렇게 그림도 그렸었어요. 자, 뭐 이런 그림 좀 헷갈리겠죠, 그죠? 누가 정답을 모르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가짜 예술가 뉴욕에 가다라고 하는 그림 드로잉 게임도 있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게임은 이매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이매진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요. 요거는 요것도 낱말 카드가 있습니다. 낱말 카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요것만 이용해도 뭐 여러 가지 게임할 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 플레이어가 이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설명하는 방법이 바로 그림이죠. 이런 투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겹쳐서 그림을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겹쳐서 그림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뭘까 서로 생각하는 거를 맞추는 거예요. 네, 상당히 재미있겠죠. 네, 말 그대로 상상력을 가져와서 이끌어내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상력을 꺼내는 그런 게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완성시킨다기보다 상대방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거죠. 네, 생각을 표현해서 이렇게 몇 장을 표현해서 이렇게 연속된 장면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설명하는 과정을 나타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상상력 게임이에요. 이매진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이용한 게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아주 좋은 게임이에요. 얘도 아침에 다 같이 활용하기 힘들면 몇몇 사람이 문제를 내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문제를 맞추는 그런 게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매진이라는 게임도 있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게임은 바로 스퀸트입니다. 스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스퀸트, 그 다음에 스퀸트 주니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낱말 카드를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너무 잘 나왔죠? 여기 좀 어려운 거, 좀 쉬운 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설명하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때 그냥 그림을 뭐 그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타일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런 타일을 이용해요. 이매진하고 비슷하지요, 그죠? 이매진과 비슷한데 이거는 조금 정형화된 도형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매진보다는 조금 정해진 그림이 있어서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도형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요즘에 이런 기본적인 도형을 이용해서 뭐 추리하거나 설명하거나 하는 게임들이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한참 전에 이런 게임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도형들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그림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단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게 겹치기가 조금 불편했거든요. 겹치기가 너무 안 돼서 이렇게 그림은 그릴 수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게 보완이 되어서요. 주니어가 나왔어요. 주니어는 똑같고요. 이렇게 투명화됐어요. 얘도 이렇게 아크릴 같이 이렇게 투명화되어서요. 저기 이매진하고 비슷하죠. 네, 이매진과 비슷하게 더 도형이 조금 더 많아지기는 했는데 이렇게 다른 모양으로 겹칠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겹쳐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데요. 주니어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좋아진 점은 이걸 딱 제시를 하면 그림 그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니어는 이렇게 샘플을 줬어요. 이렇게 그려봐. 그래서 문제자는 이렇게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이걸 보고서 이렇게 그림을 완성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유니콘, 뭐 열쇠,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보면서 예시 자료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시 자료로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맞출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자, 그림을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게임 스퀸트 주니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게임은 코드네임 픽처스입니다. 코드네임은 워낙에 잘 알려진 게임이어서요.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보통 코드네임은 낱말 카드를 이용해서 힌트를 주는데 이 코드네임 픽처스는 이렇게 섞여 있는 스파이들 중에서 자신의 편을 골라서 힌트를 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들이 깔려 있죠. 이런 그림들을 깔아놓고 뭐 2개나 3개 공통된 점을 찾아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낱말로 할 때보다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좀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여러 다양한 그림들이 있죠. 앞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아플 수는 있지만 좀 상상력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공통점을 찾아서 말할 때는 훨씬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코드네임 픽처스도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드로잉, 그다음에 그림을 이용한 그 보드 게임 중에 칼레이도스 주니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네. 이거 뭐 파티나 이런 데서 하기에는 조금 어울리지는 않지만 어린 학생들 있을 경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이렇게 그림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까 픽처레카랑 좀 비슷하지요. 근데 그림의 내용이 조금 다르지요. 네, 이렇게 앞뒤 정신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판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요.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서 함께 찾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그림이 좀 다양해서 자, 다양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똑같은 장수가 있으니까 나누어 주시고요. 바로 주사위 대신에 요걸 돌려요. 네, 요거를 이렇게 돌려서 예를 들어서 동그란 것들 몇 개 찾아보자. 그래서 먼저 찾은 거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뾰족한 것, 뭐 그다음에 뭐 냄새가 나는 것, 또는 뭐 액체인 거, 먹을 수 있는 거 등등등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고요. 이게 너무 쉽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R로 시작하는 거 찾아보자. 그래서 먼저 찾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 B로 시작하는 거 올려놓고 다음 사람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요. 영어 공부 겸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글자로 해도 되고요.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자음이나 이런 걸로 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네,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칼레이도스 주니어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을 이용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림을 이용한 게임 중에 이 게임이 빠지면 너무 서운하겠죠? 딕싯입니다. 자, 딕싯도 굉장히 예쁜 그림을 이용해서 하는 플레이하는 게임이죠. 네. 자, 플레이어가 생각한 카드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카드를 섞어서 플레이어가 생각한 그 카드를 맞추는, 골라내는 게임이에요. 자, 굉장히 예쁜 그림으로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거 확장도 나와 있죠. 확장도 많이 나와서 이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림을 이용해서 수업이든 아니면 모임에서 플레이하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게임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수업에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동기 유발이나 아니면 실제 수업에서 구상을 하거나 할 때 많이 활용하는 게임 중에 하나예요. 딕싯, 그림 하면 떠오르는 아주 좋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자, Drawing and Pictures와 관련된 게임 마지막으로요. 포트레이얼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자, 이 게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인데요. 자, 그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림을 설명해 주면요.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있는데요. 요 밑에 부분은 가려져요. 밑에 부분은 가려지고요. 윗부분만 보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서요. 여기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은 이런 종이를 가지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을 열심히 해주겠죠. 어떤 치타 같은 몸을 갖고 있고 사람 얼굴이 있는데 오른쪽을 쳐다보고 있고 별이 몇 개 있고 막 설명을 해줍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자,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끝나고 나면은 요걸 쫙 들어서
채점을 합니다. 1번은 뭐다, 2번은 뭐. 근데 이 기준이 굉장히 웃긴 게, 자, 별을 몇 개 이상 그렸다? 그럼 점수를 얻고요. 별을 너무 적게 그렸으면 점수를 얻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몸에 있는 점이 몇 개 이상 그렸으면 점수를 얻고, 그리지 않았으면 점수를 못 얻어요. 좀 상세하게 그려야 돼요. 그다음에 바라보는 시선 위치가 오른쪽이다, 그러면 점수를 얻고, 반대로 그렸으면 얻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다리의 개수가 4개가 전부 다 보이게 그렸다, 그럼 점수를 얻지만 뭐 그냥 대충 그렸으면 점수를 얻지 못해요. 이런 기준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얻는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봤는데, 한 사람이 설명하고 이렇게 막 그림을 그려요. 굉장히 좀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막 나오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점수를 얻은 거, 그래서 11점이나 얻었네요. 네, 이렇게. 여기는 3점밖에 못 얻었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인데요. 그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기준도 되게 많아서 뭐 이거 외워서 하기엔 너무 힘들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포트레이얼이라고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이용한 게임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오늘 주제로 핸드 드로잉, 그러니까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그려져 있는 그 그림들을 이용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들 몇 가지 살펴봤어요. 자, 모두 다 굉장히 뭐 유명한 게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게임도 있는데, 모임에서 또는 학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이 게임들을 딱 꺼내서 플레이했을 때 실패했던 게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이 그림과 관련된 게임이 있으시면 꺼내서 다시 한번 재미있게 플레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핸드 드로잉, 그다음 픽처스와 관련된 게임들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